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은 갈 곳이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대선에 개입한 외국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양정철 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점점 포위망이 좀 좁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한국의 부정선거 범죄 공동체 포위망을 지금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는 한쪽을 탁탁 쳐. 그래가지고 이 쥐새끼들이 저쪽으로 탁 도망가면 또 저쪽으로 탁탁 쳐.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도망오면은 요쪽 치고 저쪽 치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몽골 기병들이 적을 사냥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몰죠. 이쪽에 열어주고 저쪽으로 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망구다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계속 좀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무기징역 당하고 했는데 그 의미 없을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의 판사들 여당 야당 중국 공산당 하고 연결돼 있는 이쪽을 한꺼번에 지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거는 별 의미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 지금 코너로 슬슬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23일 미국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사형 선고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모든 자금, 에너지 등을 차단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비트코인을 전부 지금 휴지로 만듭니다. 다 뺏어 먹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청산시켜 버리네요.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지금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포브스가 한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에 올랐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007년도부터 한국이 2050년 되면 GDP가 8만 1000불이 되고 G2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 조금 알아볼 거고요. 이재명이가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식 공산주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재명이 골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토크 콘서트 이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지를 전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그리고 북한의 일기예보, 성경 말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3번을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로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모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 후원금이 없으면은 이 방송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대북 방송에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의미 없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외국 세입 개입한 증거를 곧 공개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통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에 미국 대선 외국 개입 한 나라가 중국 포함 5개국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성남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서 트럼프 표 6,400여 표를 바이든으로 바꿨고요. 가짜 신분증을 비행기로 나르다가 적발되었고
미국의 세금이 들어간 USAID가 한국 중앙선관위가 만든 A웹에 자금 지원을 했고 A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부정선거를 수출했습니다. 요거 세 개가 지금 한국의 범죄 목록인데 이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뭐 민주연구원 양정철 그러니까 이거 아마 쭉 땡기면은 아마 전부 잡혀갈 겁니다. 2020년 11월 3일 06시 42분 IP 121.169.194.16 경도 37도 4331 위도 127도 1375 경기도 성남시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FBI가 뭐 2월 중순 지금 넘어가니까 이제 뭐 2월 말 3월 뭐 그쯤 해서 한국도 수사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르 시스템즈, A웹,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이제 금융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완전 공중분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지금 한미 3월달에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중국 공산당 해커 그룹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가상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 연합군이 선관위를 이제 보호하는 해킹에 대응하는 뭐 그런 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 우주군이 들어가겠죠. 우주군 뭐 CIA, FBI 뭐 전체 다 달라붙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건 반대도 못하고 거부도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북 송금으로 미국 법정에 지금 끌려가게 생겼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민주당도 쿠팡 청문회 이후에 줄줄이 금융제재 올가미가 이 민주당 뭐 최민희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모가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반대 못할 겁니다. 반대 못할 거고 그리고 미 대선에 지금 한국이 개입했다는 것들 뭐 마두로가 이미 다 풀었고요. 베네수엘라 뭐 내부 고발자가 미 법정에서 증언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A웹 관련 자료를 합법적으로 이제 아마 미군이 뭐 다 들여다볼 겁니다. 미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고 뭐 복사해 가겠죠. 한미연합 훈련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작성하는데 선관위의 중국 공산당 해킹을 넣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르지만은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A웹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새누리당이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A웹 지원에 관련 법률안 해가지고 강기훈, 뭐 김태원, 신의지, 유승우, 이철우, 정가윤, 김재경, 김태한, 심학봉, 윤재옥, 이현재, 정희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박지원, 유인태,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CEO 여기는 한겨레 신문 자매시죠.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 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뭐 이래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여야 아니 싸그리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의 경우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는데 검찰이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반면에 지기현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각하가 되어야 하나 판사들이 전부 지금 한 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수처장이 오동훈 판사 출신 오동훈인데 오동훈이가 울산 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 동구 선관위에 선관위원장을 했고 그 차은경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그게 이제 서울특별시 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기현은 전남 강진군 지역 선관위원장 했는데 지기현이가 박지원이하고 다 무죄 준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하고 다 무죄 줬죠. 전라도 박지원이가 전남 강진군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기현이가 2010년에 했으면 박지원이하고 잘 알겠네. 그러니까 무죄 줬구만. 그 저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거 다 뭐 박지원이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지기현이가. 그리고 조희대 대구 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고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그리고 이 공수처
공수처가 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잡아가고 뭐 내란죄 수사하고 한 거는 이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판사들의 내란이며 뒤에는 여야의 내각제 세력, 중국 공산당, 조중동 등 국내 언론이 있습니다. 중국산 트로이 목마인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이 하버드대가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 키우는 학교죠. 하버드를 나온 그 누구야 저기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끝까지 없다고 그러고 있고 한국의 언론사들이 중국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뭐 한 끼에 10,000원치 밥 먹고 1,000만 원 끌고도 알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한국의 언론사들이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중국 공산당 여당 야당 뿐만 아니라 조중동 뭐 한국의 언론사들 전부 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뒤집어질 겁니다. 자, 쿠팡 2월 23일 미 의회는요 쿠팡 한국 대표를 증인으로 삼고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비공개 청문회입니다. 외교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지금 비공개로 질문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쿠팡의 영업방해 영업 정지시킨다고 협박을 했고 쿠팡 대표를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망신, 모욕, 막말 등을 했기 때문에 쿠팡 대표가 미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증언하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보복을 결의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는 가운데 2020년 미 대선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양정철이 조직적으로 미 대선에 개입한 것들이 이제 수사가 같이 들어오면은 뭐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해서도 뭐 줄줄이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고 뭐 이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그 제1조는요 연방의회가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리장전의 핵심 조항이다. 뭐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 뭐 집회 자유, 뭐 이런 거를 시민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 쿠팡 대표한테 막 폭언하고 막 막말하고 그냥 뭐 갑질하고 했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헌법을 건드렸다 이래 돼 버리면요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여야의 부정선거 세력이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제 청소가 끝나는 거고 지금 이제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07년도부터 한국이 2050년 되면 1인당 GDP가 세계 2위가 되고 통일한국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이제 일본을 제끼고 독일을 제끼고 프랑스를 제끼고 통일한국이 G2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예 없습니다. 중국은 그래프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성장이 아니고 멸망한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그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골드만삭스가 중국을 뺐냐면요.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장유샤가 내전을 벌이고 있죠. 골드만삭스가 뒤에서 자금 지원해가지고 시진핑이가 국가 주석이 되도록 그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도 충분히 언제든지 제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이 G2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아예 그래프에서 빼버린 게 어차피 시진핑이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해체한다는 그런 전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유샤는 트럼프 쪽에서 키웠는데 둘 다 미국이 키운 사냥개입니다. 미국이 키운 사냥개끼리 장유샤하고 시진핑이하고 서로 이제 무릎뜯게끔 그래가지고 중국을 말아먹게끔 망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섭다. 여러분 소련을 해체할 때요. 소련 해체할 때도 미국의 금융 자본들이 들어가 가지고 소련의 양대 정치 세력들한테 뒷돈 대주고 하면서 서로 충돌시키고 서로 총질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소련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련에 있었던 그런 각종 뭐 보물들
소련의 재산 이런 거 싸그리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 소련의 그 스탈린하고 뭐 레닌 다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금융자본하고 해가지고 소련의 그 내부 보물 이런 거 싸그리 다 털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사를 알아야지 국제 정세가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무너지는 거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한국의 민주당, 여당, 야당의 부정선거 세력 조중동도 조만간에 이제 뭐 종말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가 그 2025년 세계 6대 강대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는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무기, 건설 등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한국 기업을 러시아와 중국 기업 대신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독일은 에너지 부족으로 모든 산업이 이제 망하고 있고요. 방산,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원자력, 조선, 식품, 건설, 철도 등 신산업이 없습니다. 독일은 23분 하나씩 기업이 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지금 알짜배기 독일 기업은 다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미국, 2등 차이나인데 차이나 지금 깔아앉고 있고요. 러시아 깔아앉고 있고, 뭐 영국이 4등, 3등이 러시아, 5등이 독일인데 6등이 한국, 7등 프랑스. 프랑스는 뭐 거의 망해가고 있죠. 그 일본은 없어요. 저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6등이다. 그러니까 6등 위에 독일, 뭐 영국, 이거 충분히 제낄 수 있다. 러시아, 차이나 다 제낄 수가 있다. 이거 제끼는 거 어렵지가 않다. 자, 2025년에 수출 금액을 보면요, 중국이 3.5조 달러인데 얘들 이제 3월 말에 전략 비축률 고갈되면은 경제 붕괴되겠죠. 그냥 쫙 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등이 미국인데 3조 달러, 뭐 3등이 독일인데 2.1조 달러. 그런데 얘들은 지금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자동차 기계인데 이거 뭐 중국에 다 넘어갔고, 그나마 쓸모 있는 산업은 한국이 지금 다 사오고 있고, 독일은 AI,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배터리, 뭐 바이오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얘들이 그나마 2.1조 달러까지 올라가고 버틴 거는 러시아의 그 저렴한 기름, 뭐 원유, 가스 이런 걸 사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 놓으니까는 그 이때까지 버텼는데,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못 버틴다. 그냥 쫙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뭐 네덜란드는 뭐 9천억 달러 사위인데 유럽의 물류 허브입니다. 물류 허브니까 저거는 뭐 안 바뀔 거고, 일본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 5등, 6등이 한국인데 7천억 달러를 거의 비슷한데, 일본은 지금 110볼트입니다. 여러분 110볼트 가지고는요, 인공지능, AI, 뭐 반도체, 원전 뭐 이렇게 전기 많이 먹는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선, 로봇, 배터리 얘들 전기차 안 되죠. 전기 충전하는데 24시간 걸리면 그 전기차 그 만들 수 있나요? 그 얘들 전투기도 못 만들어. 무기 방산도 없지. 전력 부족, 뭐 지진 나고 폭설 오고. 그 얘들 답 없다고. 근데 한국은 이제 AI,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조선, 배터리, 방산, 전기전자, 가전, 로봇,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뭐 바이오, 뭐 거기다가 지금 한국의 라면, 뭐 쌀,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한국의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10조 원 넘게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중국 무너지고 독일, 뭐 러시아 무너지고 하면서 뭐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가던 원유를 차단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난도질쳐가 죽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가던 원유를 차단했고요.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던 원유도 차단했습니다. 중국은 3월 말이면 전략 비축류가 고갈돼서 에너지 가격 폭등, 물가 폭등, 뭐 육상 물류 및 해상 물류 중단. 그러면 이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요, 입에다 청테이프 갖다 바르고 뒤에다가 손 뒤로 이렇게 손을 뒤로 해가지고 수갑 채우고, 발목에다가도 수갑 채우고 해가지고 뭐 청테이프 발라가지고 그냥 뻥 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물이 안 들어가면요, 오장육부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90만 배럴 가량 생산하는데
노후화된 생산 시설을 개선하는데 한 2, 3년 걸린대요. 뭐 근데 이제 그게 다 개선되고 나면 하루에 약 한 300만 배럴까지 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계속 유가가 하락할 거고 물가 하락할 거고, 근데 중국은 에너지 없으면 폭동하면 뭐 그 죽는 거지. 트럼프가 이란하고 거래하는 나라는 25% 관세 때린다 해놓으니까 뭐 지금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도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 안 사고 베네수엘라산 가스 사겠다고 했고요.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 원유 판매 대금 5억 달러를 베네수엘라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줬대요. 여기서 나오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중남미 인프라 재건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미 국무부 장관이 당분간 총독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남미 국가에서는 전부 다 친미 국가로 바뀌고 반중 세력들 뭐 거기에 마약 카르텔 이런 거 다 박살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줄이 완전히 차단된다. 중남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게 1대1로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뭐 이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이게 완전 박살나는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전부 다 지금 뭐 중앙아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등에서 중국 사람들 때려 죽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모두 붕괴되고 있고, 중남미에 설치된 1대1로는 마두로가 잡혀가면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밝혀져서 전부 다 중남미 국가들이 친미 국가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수천조 날려먹은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인도에 수출하던 에너지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요 경제 위기가 될 거고요. 이란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던 샤헤드 무인기도 수출 중단됐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는 해체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이제 무인기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히토류 동맹을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카자흐스탄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평화 선언을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안 끝내고 질질 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가 이제 코카서스 지방이죠. 여기 지금 조지아 있고 뭐 이라크 위에, 이란 위에 여기를 이렇게 그냥 미국의 나와바리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미국의 용병 기업이 이제 들어가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메니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전통의 친러시아 국가를 모두 친미 국가로 돌려 세웠습니다. 예. 그 넥스트 디케이드라고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18년에 쓴 뭐 이 책을 보면요, 러시아하고 독일이 이 에너지 경제로 뭉치는 걸 막아야 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에너지하고 이 자본으로 이게 연결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 돼 있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 해가지고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뭐 에너지 완전히 경제 제재 들어갔죠. 에너지 차단돼 버렸고, 일본도 에너지, 러시아하고 에너지 차단됐고, 그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뭐 아르메니아 여기를 틀어막아 버리고 미국의 나와바리로 만들면은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뭐 이제 항공모함 몇 대 가가지고 조지기 시작하면 저 금방 끝나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미국의 나와바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유럽과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여기에 지금 한국 무기를 대거 깔고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돈줄이었던 뭐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뭐 이제 그 러시아 무기 사지마, 중국 무기 사지마, 한국 무기 사,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 무기를 지금 미국이 갖다 팔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지면 중남미, 동남아, 인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전부 상실하게 되고, 이란도 상실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에너지가 대량으로 풀리면 러시아는 경제 위기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방중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 하는 거를 지금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의 금융 이제 개방되고, 항만, 공항 개방되고, 우편 뭐 전부 다 개방될 겁니다. 방송, 통신 뭐 다 개방되고 할 건데, 지금 벌써 이제 트럼프 아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사무실 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북한에 들락달락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각 지역에 그 역이 한 뭐 200개에서 250개 들어서는데 역의 디자인까지 이미 마련됐고 북한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디자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주북미군으로 임무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이 북한을 먹어버리면 이제 만주까지 그냥 동북 삼성도 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동북 삼성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기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한 3천만 명 이상이 뭐 줄었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급격하게 빨려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뭐 중앙아시아까지 전부 다 이제 한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야쿠츠크, 이 극동 러시아 이쪽도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될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 점 찍어 놓은 거는 이제 한국의 무기들이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인도와 유럽으로 들어가던 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 이란 에너지가 시중에 저렴하게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등 중동 국가도 에너지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경제난으로 국가가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면요, 부도나겠죠. 러시아가 부도나면은 극동 러시아는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될 겁니다. 중앙아시아도 한국의 경제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거 부정선거 저거 뒤집어지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 애들 전부 다 한국에 한 100만 명 살고 있는데 전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 뭐 건설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한국 사람들이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 재개발하면 북한에 한국 사람들 한 100에서 200만 명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일자리가 한 100에서 200만 개가 비겠죠. 뭐 그래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교조, 민노총 등 종북 주사파 이 애들 저기 한 100에서 200만 명 잡아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별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가 3월 학기가 아니고 6월 학기로 한 6개월 딜레이되는 연기되는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참조하고 계십시오. 그 미국하고 학기가 똑같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선생들 다 잡아가면은 뭐 학교가 6개월 뭐 수업을 못 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종북 주사파들 한 1, 200만 명 북한에 끌려가고 노동교화소에 잡혀가고, 그러면 뭐 선생들, 공무원들 뭐 일자리 엄청나게 생길 거고, 노가다 건설 현장 일자리 다 생길 거고, 그 북한은 북한대로 또 재개발해야 되고 하니까 이 한국은 지금 일자리가 폭발하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우리 이재명이 하고 저놈들이 저렇게 설치고 하는데 저거 이제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랑 짜고서 중국이 보유 중인 금은 비트코인을 모두 빼앗아서 지금 미국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금은 선물 증거금을요 30% 인상하고 돈 못 내면 강제로 다 청산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비트코인, 금은 선물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에 털어먹는 작업하고 있고요. 중국의 부자들이 부동산 팔고 그 돈을 그 금은 비트코인 이런 데 집어넣는데 그거 다 털어먹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몇 번 끌어올렸다가 확 내려가지고 털어먹고, 뭐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털어먹고, 그런 거 앞으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금속 거래소인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금은 뭐 등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지됩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뭐 이게 거래 중단시켜 버리고, 런던 금속 거래소가 러시아의 니켈 기업들이 핀란드에서 이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딱 이게 잡아가지고 그 뭐 핀란드 공장도 뭐 제재를 하고 했는데, 러시아의 모든 금은 비철 금속은 똥값이 되었으며 비밀리에 러시아산 니켈을 재련하던 핀란드 공장도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해버렸습니다. 중국의 모든 금은 비철 금속 등도 거래소에서 지금 뭐 퇴출시키면요 고철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금 금을 뭐 몇천억 달러치 뭐 5천 톤인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고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요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코인 발행 금액만큼 미국 달러 채권을 가지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에 내다 판 수천억 달러치의 달러 채권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금은 등을 모두 거래 중단시켜 가지고 중국이 수천억 달러치 보유 중인 금은 등을 모두 고철로 만들고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굶어 죽는 거죠. 달러 떨어지면 중국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되는 거고요. 3월 말에 이제 전략 비축류 이제 떨어지는 거고 뭐 모든 중국산 물건의 대중국 수출을 관세 폭탄으로 막아버려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다 틀어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전기차 안 사고 그냥 뭐 휘발유차 사겠죠.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차 안 팔리겠지. 뭐 그렇게 해가 중국산 전기차 죽여버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죽으면 배터리 업체, 히토리 업체 다 죽는 거죠. 반도체 막 싸그리 다 죽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금은 싸그리 고철 만들고 지금 가짜 금이 지금 한국에도 막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금 싸게 준다고 하면요 절대로 그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중국은행이 가짜 금을 지금 내다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파냐면 텅스턴에다가 금가루를 두껍게 입혀가지고 그 테스트 할 때는 살짝만 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가루를 두껍게 입히면 살짝만 끌고 보면 진짜 금인갑다 하겠죠. 밑에 금가루 나와 있으니. 근데 아주 세게 끌고면은 텅스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보거나 녹여보지 않고서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금, 은, 비트코인 다 털어먹고 중국 돈 싸그리 다 뺏어먹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단체들을 보니까는 중국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발표를 미 국무부에서 했고요. 고든창 변호사도 지금 한국에서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운동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이다. 정동영이가 또 뭐 한미 훈련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 이재명이가 이건 2017년 기사인데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 배당하겠다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설탕세 올리겠다 만들겠다 뭐 이랬는데 무상 뭐 생리대 하겠다 그랬는데 그 얘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그 정동영이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자 했는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하는 애들이 중국 돈 먹었다. 지금 미 국무부에서 이래 나왔는데 정동영이가 주한미군 철수하자 뭐 주한미군 훈련 중단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은 정동영이도 중국 돈 먹은 건 아닌지 미국에서 이제 감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죽이고 러시아 죽이고 하면서 점점 중국의 힘 빼놓고 러시아 힘 빼놓고 점점 이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진입로에다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설치를 환경부가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모르고 있었고 국방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이제 한국의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태안 앞바다에 있는 뭐 전남 신안군 앞바다 태안 앞바다에 있는 그 모든 해상풍력은요 군사작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전부 다 싸그리 다 걷어내야 될 겁니다. 뭐 그러지 않으면은 그 잠수함 작전 뭐 이 항공기 작전할 때 이 레이더를 교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터진다는 거는 서서히 중국의 역량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과거하고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뭐 사형 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뭐 무기징역 당하고 한 거는 과거하고 완전 단절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일한국 만드는데 크게 앞장을 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5년 6개월 살다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고 뭐 대한민국 건국하고 뭐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다시 나오면은 좀 제대로 된 인사들을 좀 안치고 해야 될 겁니다. 전부 다 문재인이 뭐 노무현이 그때 출세한 놈들 간첩 정권에서 출세한 간첩 새끼들을 장차관에 임명하고
그 비서관 행정관에 임명해놓고 그런 놈들 데리고서 비상계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에 취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간첩들하고 야, 내 비상계엄 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정보가 다 새죠. 안 셉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저 민주당의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걸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2기 들어가면은 더욱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복귀합니다. 예.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책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 16만 원입니다. 저희가 요 책을 팔아야지 대국 방송도 할 수 있고 지금 광화문 청계광장 그 옆에서 지금 사진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 마련차 이 책을 파니까 뭐 이왕이면은 저희 쪽에서 사주십시오.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010-2609-2023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책은 이제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 전국의 대학교 도서관 등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넘게를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칼라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요. 한국에서 못 구하는 사진이고 영어와 한글로 2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가지고 미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미국 분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역사 교육 시키면 좋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